2월 22일 일간의 축입니다. 안필드에서 치러진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리버풀과 루턴타운의 경기가 4대1 리버풀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되고 모두가 예상했듯 리버풀이 리드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어요. 하지만 리버풀은 많은 득점 기회를 놓치며 승기를 잡지 못했죠. 두 차례의 기회를 놓친 리버풀에게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반 12분 원정팀 루턴 오그베네의 헤더골이 터진 거죠. 일격을 당한 리버풀은 공세를 퍼부으며 동점골을 노렸어요. 특히 후반전이 시작되자 리버풀의 공격은 더욱더 매서워졌죠. 결국 리버풀은 후반 11분 반다이크의 헤더 동점골, 후반 13분 코디 학포의 헤더 역전골이 터지며 리드를 잡았어요. 리버풀은 이에 그치지 않았어요. 더욱더 공격의 고삐를 당겼고 후반 26분 루이스 디아스의 추가골, 후반 45분 하비 엘리엇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홈팬들에게 4대1 승리를 선물한 리버풀이었습니다. 사실 리버풀은 바로 전경기인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서 디오고 조타와 커티스 존스가 부상으로 쓰러지며 염려가 많았어요. 특히 조타는 경기 도중 들것에 실려 나가며 많은 팬들의 우려를 샀는데 그 우려는 사실이 되고 말았죠. 클롭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조타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렸어요. 사실상 시즌 아웃이었죠. 조타는 이번 시즌 리버풀의 핵심 선수였어요. 살라가 네이션스컵 차출과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때도 꾸준히 득점을 올려준 거의 유일한 선수였고요. 리그에서만 19경기 9골 4도움.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조타의 영향력을 잘 알 수 있죠. 커티스 존스는 조타에 비해 가벼운 부상 같지만 곧 있을 카라바오 컵에서는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상이 많은 리버풀에게 조타와 존스의 부상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현재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주전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선수가 많아요. 조타와 존스를 제외하고도 7명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 리버풀의 수문장인 알리송 베케르, 이번 시즌 폼이 유독 좋았던 알렉산더 아놀드, 중원의 활기를 불어넣어줬던 소보슬라이 정도예요. 이렇게나 부상 선수가 많은 리버풀이 과연 1위 자리를 지키며 시즌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2위인 맨체스터 시티는 데브라이너와 홀란드의 복귀 이후 첼시전에서 삐끗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3위인 아스날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1골을 넣는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며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 우승권을 놓고 다투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3대1의 성적으로 승리하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에 다시 참여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팬심이 들어간 주관적인 생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부상 선수의 복귀 시점. 알리송의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핵심 선수인 아놀드와 소보슬라이의 부상 복귀 시점은 카라바오컵 전후로 예상되고 있어요. 결국 늦어도 3월이면 복귀가 가능하다는 건데, 리그 경기만 놓고 본다면 오늘 이후 3월 3일 비교적 약팀인 노팅엄과의 경기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26일 카라바오컵 결승이 있다는 것이 변수일 수 있지만 일정이 아주 빡빡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바로 맨시티와의 경기예요. 3월 11일 맨시티전을 치를 예정이고 이 시기쯤이면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맨시티전은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충분히 승점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살라의 복귀와 브래들리의 성장.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일전에 부상을 당했던 로버트슨과 살라가 최근 복귀하며 팀에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살라의 복귀는 리버풀의 엄청난 희소식이죠. 네이션스컵 차출 이후 부상까지 당했던 살라는 25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서 부상당한 조타의 교체 선수로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1골 1도움, 살라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죠. 리버풀에서 살라의 중요성은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리그 15골 9도움,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이죠. 리버풀 우승의 핵심 열쇠는 역시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또한 유망주 브래들리의 성장도 리버풀 뎁스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리버풀은 이번 시즌 유독 풀백들의 부상이 많았습니다. 시즌 초 부상으로 결장한 로버트슨, 이 자리를 메우던 치미카츠마저 심각한 부상을 당했죠. 거기에 리버풀이 자랑하는 우측 라인의 핵심인 아놀드까지. 물론 조 고메즈가 꽤나 잘 메워주긴 했지만 풀백들의 이탈은 생각보다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던 와중 이번 시즌 볼튼에서 임대 복귀한 코너 브래들리가 21라운드 본머스전 선발 출전을 하며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처음 리그에 데뷔한 선수
선수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공수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심지어 22라운드 첼시전에서는 1골 2도움의 미친 활약을 보여줬죠. 브래들리의 뜻밖의 맹활약으로 인해 리버풀은 마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 듯한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다른 유망주들도 슬슬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리버풀에게는 호재입니다. 세 번째,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 이번 시즌은 리버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위르겐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이죠. 2015년에 부임한 클롭 감독은 암흑기의 리버풀을 다시 명문 클럽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무려 9년간 리버풀과 동고동락하며 팀의 위상을 높인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 클롭에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이는 감독 사임 발표 이후 선수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시즌이 클롭이 리버풀에 있으면서 맞는 최고의 시즌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클롭이 떠난다고 말했을 때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클롭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선물할 것입니다. 클롭의 사임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리버풀에서 저는 그에게 아들 같았고 그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에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선수들의 인터뷰는 위르겐 클롭 감독이 선수들에게 그리고 리버풀에게 얼마나 특별한 감독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은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을 맞아 그에게 리그 우승을 선물하겠다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어요.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것은 다른 팀은 가지지 않는 특별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이 리버풀 선수들의 투지를 더욱더 높여주고 우승 가능성까지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의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리그 1위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구단은 클롭에게 리그 우승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저희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축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